이평은요, 종가 기반으로 나타나는 평균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동 평균선은요. 그래서 가격이동 평균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니 얘는 고가 무시하고 저가 무시하고 시가 무시하고 종가 기반으로 움직이는 평균선이기 때문에 이평선을 꼭 안 봐도 돼요. 이평선이 꼭 정배열해야지 또는 역배열해야지 무슨 기법이 적용된다.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낙폭과대라는 게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은 정배열에서 낙폭과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역배열의 낙폭과대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평선들이 이렇게 다 내려가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다 내려가서 일시적으로 오른 거예요. 장기 이평선까지는 정배열로 못 만든 거죠. 일시적으로 급격히 이렇게 해서 올랐고 그러면 단기 5일선, 21선, 60일선까지는 어떻게 정배열로 만든 거예요. 그 구간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낙폭과대가 나오면 1년선이 이렇게 위에 지나갈 때 1년선을 뚫지는 못했잖아요. 또는 6개월선을 뚫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 노란색으로 보시면 단기는 정배열로 만들고 낙폭과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역배열에서도 낙폭과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나름 공부 좀 해본 사람으로서 조언 드리자면 강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강박이라는 거는 이평선에서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캔들 공부하면 끝나요. 캔들이 엄마입니다. 엄마. 캔들이 주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캔들을 공부하면 결국에는 이평선은 뭐죠? 자, 1년선은 240일입니다. 6개월선은 120일이에요. 그러면 120개의 캔들을 합쳐서 종가 기반으로 나타낸 게 6개월 이평선이에요. 또는 240개의 종가 기반으로 나타낸 게 1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잘못됐잖아요. 왜 종가로만 보냐 이거예요. 왜? 시가는 안 봅니까? 고가는 안 봐요? 다 봐야 되잖아요. 저가도 봐야 되잖아요. 오션 플랜트를 보면 이런 겁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0.1%였어요. 근데 저가가 마이너스 16%입니다.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4.6이에요. 그러면 0.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0.1입니다. 마이너스 4.6까지 빠진 거예요. 즉, 이평선은 마이너스 4%만 반영한 거예요. 근데 저가가 마이너스 16까지 갔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오히려 사라고 했던 가격대가 거의 저점이었죠. 마이너스 15, 14 이때쯤. 그러니 저 나머지 10% 넘는 것들을 이평선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분석 자체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왜곡됐고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요. 본질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은 왜곡을 시키는지 아마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평으로만 보고 주식을 한다는 게 가능은 하지만 사실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투자하는지를 초보자들은 모르는 거죠. 자세히 알고 나면 저 심리들, 즉 이게 종가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을 볼 때는 이런 꼬리들을 보잖아요. 그러니 이 꼬리들에서 저항 먹고 빠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근데 이것들을 무시한다고요. 이평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캔들과 이평은 같이 봐야 돼요. 이평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평은 어느 하나의 기준점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체는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보는 보조지표인 거지 원래 메인은 캔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캔들의 개수가 합쳐져서 그게 추세가 소추세가 되고 중추세가 되고 대추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캔들을 공부하면 추세라는 것도 알게 되고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평선이 강력한 저항이고 강력한 지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종가 기반으로 나타내서 지지와 저항을 만든 거니까요. 그러나 시가, 고가, 저가, 종가 4개 중에 1개만 나타낸 거잖아요. 종가는. 3개를 무시한 거예요. 오션 임플랜트가 이렇게 보면은 1년선에서 지지 나온 것 같죠. 얘도 2년선에서 지지 나온 것 같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1년선, 2년선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먼저 이거를 만드는 거는 캔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앞전에 세력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봉. 이거 보이시죠? 거래량 터진 이 봉. 이 라인에 선을 딱 그어보세요. 여기에서 이 구간을 보면 여기 반등 맞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기준봉이 중요한 겁니다. 그 봉이라는 건 캔들이죠. 그 캔들의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반등 맞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말씀하시겠죠. 21선 반등 맞고 올라갔다. 그럼 여기는 왜 반등 안 주나요? 21선. 그쵸? 그리고 올라가다가 여기도 왜 21선 더 깨고 내려오나요? 21선이 강력한 지지면 21선은 그냥 딱 맞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이거를 여러분들이 횟수, 확률로 한번 따져보시면 캔들과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을 갖다가 지지와 저항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평 기반으로 보는 지지와 저항이 강력한가 캔들 기반으로 보는 지지와 저항이 강력한가를 봤을 때는 캔들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훨씬 더. 자, 우리가 오늘 한슨 엔지니어링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걸 좋다 그랬을까요? 이평선을 보세요. 장기 이평선이 여기에 깔려 있으니 저항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기 이평선 밑에 있어도요. 이렇게 매집이 잘 된 것들은 올라가요. 장기 이평선 위에 있어도 매집이 안 된 것들은 빠지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평선은 캔들 위주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캔들을 먼저 분석하고 이평을 보는 게 맞는 거죠, 순서가. 그게 구조 아니겠어요, 여러분?